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이제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바람이 스치는 바다와 길고 긴 항해의 냄새가 스며든 이야기. 오늘은 아이슬란드 청년 오둔과 흰 곰이 함께 떠난 긴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하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길을 나선 한 청년의 용기와 곰과 함께 걸어간 바람부는 해안의 풍경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나지막이 들려드리는 북유럽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오둔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서부 피오르드 지방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오둔은 서부 피오르드에서 아이슬란드를 떠나려고 했고, 그때 토르스테인이라는 부유한 농부와 겨울 동안 그 집에 머물렀던 선장 토리르의 도움을 받았다. 오둔은 같은 농장에서 토리르를 위해 일했으며 그 보수로 토리르의 보살핌 아래 노르웨이로 떠나는 배에 탈 수 있었다. 오둔은 배에 오르기 전 가진 것 대부분을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었고 그것으로 3년 동안 생활하도록 정해두었다. 그들은 무사히 항해하여 노르웨이에 도착했고 오둔은 그 해겨울을 노르웨이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던 선장 토리르와 함께 지냈다. 그 이듬해의 여름, 그들은 그린란드로 항해하여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린란드에서 오둔은 흰 곰 한 마리를 샀는데 아주 훌륭한 곰이었고 가진 돈을 모두 털어값을 치렀다. 다음 해 여름, 그들은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왔고 항해는 순조로웠다. 오둔은 곰을 데리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 덴마크의 스베인 왕을 찾아가 그 곰을 선물로 드리려 했다. 그는 노르웨이 남쪽에 도착해 왕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르자 곰을 데리고 육지로 나와 숙소를 잡았다. 곧 하랄드 왕은 한 아이슬란드인이 아주 훌륭한 곰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오둔을 데려오게 했고 오둔은 왕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춰 인사했다. 왕은 그 인사를 받아주고 물었다. 네가 귀한 보물을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냐? 흰 곰이라 들었다. 오둔은 자신이 곰을 한 마리 구했다고 대답했다. 왕은 말했다. 우리가 네가 곰을 산 값만큼 주고 그 곰을 사는 것이 어떠냐? 오둔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폐하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말했다. 그렇다면 곡절로 값을 쳐서 사겠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샀다니 그게 더 공평하지 않겠느냐? 오둔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폐하라고 말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곰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이냐? 오둔은 아닙니다. 폐하라고 대답했다. 왕은 물었다. 그 곰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오둔은 남쪽 덴마크로 가서 스베인 왕께 이 곰을 드리려 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랄드 왕은 말했다. 네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무사히 갈 수 없는 곳을 네가 귀한 것을 가지고 무사히 갈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고 믿는 것이냐? 오둔은 폐하. 그것은 폐하께서 판단하실 일이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말했다. 좋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다녀오는 길에 나를 다시 찾아와서 스베인 왕이 내 곰을 받고 어떻게 보답했는지 말해주면 어떻겠느냐. 어쩌면 내게 운이 따를지도 모르지. 오둔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오두는 해안을 따라 남쪽과 동쪽으로 내려가 덴마크로 향했고 그 무렵에는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자신과 곰이 먹을 것을 구걸해야 했다. 그는 스베인 왕의 집사를 맡고 있는 아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과 곰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저는 이 곰을 스베인 왕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자 아키는 먹을 것을 원하면 돈을 내고 사라고 했지만 오두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 계획만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 곰을 왕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키는 말했다. 좋다. 네가 왕 앞에 가기 전까지 너와 곰이 먹을 것을 내가 대주겠다. 대신 그 곰의 절반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네 돈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니 결국 곰은 죽게 될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오두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결국 두 사람은 곰의 절반을 아키에게 넘기기로 약속했고 왕이 곰의 가치를 정해 그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왕을 찾아가 왕의 식탁 앞에 섰다. 왕은 처음 보는 오둔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 오둔은 대답했다. 폐하. 저는 아이슬란드 사람으로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를 거쳐 폐하께 이 흰 곰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 곰을 사느라 가진 것을 다 써버렸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이 곰의 절반만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두는 집사 아키와 있었던 일을 왕께 말씀드렸다. 왕은 물었다. 아키, 저 말이 사실이냐? 아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아키를 향해 말했다.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두었는데 가진 것을 다 써가며 나에게 귀한 선물을 전해주려는 이 사람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랄드 왕도 이 사람을 무사히 보내주었는데 그는 우리와 적대하는 자도 아니다. 이제 네 행동이 얼마나 부정직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 목숨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즉시 이 땅을 떠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고는 오둔을 향해 말했다. 오둔, 나는 네가 곰의 절반만 주었다 해도 온전히 다 준 것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도록 하여라. 오두는 왕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스베인 왕과 함께 한동안 머물며 지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오둔이 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왕은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오둔이 대답했다. 남쪽으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왕은 말했다. 네가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네가 떠난다 하여 나는 몹시 섭섭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오둔에게 많은 은전을 주었고 오둔은 로마로 향하는 순례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왕은 그의 여행 준비를 도와주며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르라고 말했다. 오둔은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마침내 로마 도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문 뒤 돌아오는 길에 심한 병에 걸려 몸이 몹시 야위었다. 왕이 주신 순례 경비도 다 써버렸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구걸하며 걸어야 했다. 그 사이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려 겉모습이 아주 초라해졌다. 부활절 무렵 그는 다시 덴마크에 돌아와 왕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몰골이 초라하여 왕에게 차마 나설 수 없었고 교회의 한쪽 구석에 숨어 왕이 기도하러 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왕과 수행원들이 훌륭하게 차려입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오두는 자신감을 잃고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왕이 예배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 연회를 열어 술을 마실 때 오두는 순례자들이 지팡이와 가방을 벗기 전까지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관습을 따라 바깥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저녁이 되어 왕이 다시 예배에 가자 오두는 그때라도 왕을 만나려 했지만 낮보다 더 수줍어져 다시 나서지 못했다. 술이 들어간 수행원들이 더 떠들썩해진 모습이 오히려 더 겁이 났던 것이다. 왕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왕이 눈치챘다. 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리 나오라. 분명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러자 오둔이 앞으로 나와 왕의 발 앞에 엎드렸다. 왕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오둔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많이 변했구나. 왕은 오둔을 일으켜 세워 그를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수행원들은 오둔의 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왕은 말했다. 이 사람을 비웃을 필요는 없다. 너희보다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더 잘 돌보았으니 말이다. 왕은 오둔을 위해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고 새 옷도 내주었다. 이제 오둔은 왕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어느 봄날 왕은 오둔에게 평생 자신과 함께 머물며 지내지 않겠느냐고 권하며 술을 따르는 직책을 주고 큰 명예를 내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둔이 대답했다. 폐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이슬란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은 말했다. 그것이 나로서는 참으로 이상한 선택으로 보이는구나. 그러자 오둔이 대답했다. 폐하, 제가 이곳에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동안 제 어머니께서 아이슬란드에서 구걸하며 사신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두고 온 것들도 모두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왕은 말했다. 내 말은 훌륭하고 참으로 사내답구나. 행운이 내 길을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네가 떠난다 해도 서운하지 않겠구나. 그러니 배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나와 함께 머물러라. 오두는 그대로 왕과 함께 지내며 출항 준비가 될 때까지 머물렀다. 봄이 끝나갈 무렵 스베인 왕은 항구로 내려가 여러 나라로 떠나는 배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발트 해쪽으로 가는 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로 향하는 배들이 있었다. 왕과 오두는 한 훌륭한 배 앞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배를 손보고 있었다. 왕이 물었다. 오둔, 이 배가 마음에 드느냐? 오둔은 대답했다. 마음에 듭니다, 폐하. 그러자 왕은 말했다. 이 배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져온 흰 곰에 대한 내 보답이 될 것이다. 오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말로 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얼마 뒤 배가 완전히 출항 준비를 마치자 스베인 왕은 오둔에게 말했다. 이제 떠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듣기로 네 나라에는 배가 머물 항구가 부족하고 파도에 피할 곳이 없어 항해하기 위험한 해안이 많다고 하더구나. 만일 네가 항해 중 난파에
배와 물건을 모두 잃는다면 네가 스베인 왕을 찾아와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왕이 가죽 주머니에 가득 담긴 은전을 오둔에게 건네며 말했다. 네가 비록 난파해도 이 주머니만 잘 지킨다면 완전히 무일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이 돈마저 잃게 된다면 네가 나를 찾아와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지. 그 말과 함께 왕은 자신의 팔에 차고 있던 금반지를 빼어 오둔에게 주며 말했다. 혹시 네가 정말 운이 없어 배가 난파하고 돈까지 잃게 되더라도 네가 무태만 도착한다면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한 거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난파 중에도 많은 이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 덕에 살아남아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반지만 지키면 네가 스베인 왕을 찾아와 귀한 선물을 드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를 주겠다. 이 반지는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거라. 만약 네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어 보답하고 싶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반지를 그에게 주어라. 이 반지는 지위 있는 이에게 주기에 걸맞은 선물이니 말이다. 이제 잘 가거라. 그 후 오두는 바다로 나가 항해하여 노르웨이에 도착했고 가지고 온 물건들을 육지로 옮겼는데 지난번 노르웨이에 왔을 때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전에 약속한 대로 하랄드 왕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오두는 왕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왕도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앉아서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왕이 말하자 오두는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자 하랄드 왕이 물었다. 스베인 왕은 그 곰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오둔이 대답했다. 폐하, 그분께서는 그 곰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왕은 말했다. 그 정도라면 나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 다른 것은 더 받지 않았느냐? 오두는 말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날 수 있도록 은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랄드 왕이 말했다. 스베인 왕은 귀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많은 이들에게 순례 경비나 다른 이유로 은전을 주는 분이시지. 그 외에 더 받은 것이 없느냐? 오두는 말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술 따르는 직책과 큰 명예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왕은 말했다. 훌륭한 제안이었구나. 하지만 그것 말고도 더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자 오둔이 말했다. 노르웨이에서 무역에 큰 이익이 될 만한 상품으로 가득 실린 무역선을 주셨습니다. 왕은 말했다. 참으로 후하신 분이구나. 하지만 나라도 그 정도 보답은 해주었을 것이다. 혹시 더 받은 것은 없느냐? 오두는 말했다.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배가 난파하더라도 제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은전이 가득 든 가죽 주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건 정말 대단하구나. 나로서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같으면 그 배를 주었다면 보답은 다 한 셈으로 여겼을 텐데. 스베인 왕은 혹시 더 주신 것이 있느냐? 폐하, 사실 저에게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오둔이 말했다. 이 팔에 차고 있는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이 반지 하나만으로도 거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반지는 제가 큰 은혜를 입어 반드시 보답해야 할 훌륭한 분께 드리고 싶을 때에만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폐하께서는 제 곰과 제 목숨까지도 빼앗으실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었던 덴마크로 제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은 오둔이 준 반지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오둔에게 값진 선물들을 돌려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 오둔은 무역품들을 정리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그 해 여름에 항해를 떠났다. 사람들은 오둔을 두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오둔과 흰곰이 함께 걸어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고 약속을 지키며 떠난 한 청년의 용기, 그 길 위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과 바람이 차가운 밤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는 밤이길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지금까지 나지막이 읽는 밤이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